지난해부터 해외 주식 열풍이 불면서 서학개매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죠. 국내 주식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없는데요. 근데 해외 주식은 양도세가 있더라고요. 양도세가 엄청 비싼 줄 알고 해외 주식을 안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를 절세해서 1억 넘게 아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와우,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세무그룹 온세의 양경섭 세무사님 모시고 1억을 아낄 수 있는지 절세 비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진짜 1억 아낀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사실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 정말요? 사실은 1억보다 더 아낄 수도 있죠.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아낄 수 있나요? 자, 비법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많이 주식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단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빼주고요. 네. 나머지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를 냅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한 뭐 10억 원의 차익이 났다 이겁니다. 네. 그럼 대략 2억 2천의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쵸. 10억의 손실을 본 거를 네. 같은 해에 팔면 네. 세금을 안 내도 되죠. 와. 자, 이걸 더 크게 하면 네. 100억대를 팔면 진짜 22억도 절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 네네. 알리바바 네네. 마이너스 60인데 그거랑 마이크로소프트 한 60 벌었는데 그거 그럼 네네. 같은 해에 처리하면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되겠네요? 네, 중요한 거는 네. 250만 원이 아예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250만 원 이내는 굳이 신고를 안 하셔도 불이익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한 300만 원 벌었다. 네. 신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50만 원에 대해서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뭐 이제 안 걸릴 수도 있겠죠. 아니, 저는 새가슴이라 네. 신고했습니다. 맞습니다. 증권회사에서 네. 다 알아서 해주던데요? 새가슴인 경우는 네. 신고하기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네. 저처럼 이제 한 증권회사만 쓰는 사람도 있는데 네네.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돌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합산해야 합산해서 신고를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이제 결국은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러면 증권사 한 군데에서 몰아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뭐 해야 되는 신고대행 건가요? 서비스를 네. 증권사에서 무료로 해준다면 네. 그냥 한 군데다가 자료를 한꺼번에 주시면 되는 거고 세무사를 통해서 네.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비법이 있나요? 그럼요. 또 있습니다. 우와, 네. 이거는 무제한으로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1억 원짜리 주식을 이제 샀는데 네. 갑자기 6억이 됐다 이겁니다. 오. 세금을 약 1억 천 정도를 냅니다. 22% 네. 하면. 근데 이거 안 내고 싶다. 그러면 배우자한테 증여해가지고 네.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팔고 배우자가 돈을 실제로 그거를 사용을 한다면 예, 이거는 양도세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내야겠네요? 증여세는 배우자는 6억까지 없기 때문에 10년간. 근데 10년 이내에 뭔가를 증여했다면 네. 그만큼 당연히 차감을 하고 그렇죠. 증여를 해야 하는 거고요. 배우자는 6억까지 이렇게 활용해서 네. 양도세를 절세할 수가 있고 네. 성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만 원어치를 증여하고 바로 팔면 이제 양도세가 없는 거고 미성년 자녀는 네. 2천만 원. 바로 팔아야 되나요? 아니요. 증여. 좀 늦게 팔아도 됩니다. 네네. 한 1년 후에 팔아도 1년 되나요? 후에 팔아도 되는 거죠, 당연히. 아, 기한은 네네. 별도로 없고.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조만간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1년 이내 팔면 이게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도가 도입되면 네.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세무사하고 상담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증여하고 바로 팔아도 되느냐 아니면 뭐 1년 후에 팔아도 되느냐는 항상 세무사하고 네.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금융투자 소득법은 언제쯤? 내년에 원래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네. 아마 뭐 한 2년 이상 유예되는 걸로 저는 들은 것 같거든요. 국민들이 네네. 반발이 심해서인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을 과세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주식을 증여하고 올해까지는 바로 팔아도 네. 예, 양도세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네. 이게 이제 주식을 이익 난 거를 팔고 손해 난 걸 팔 거냐 이런 네. 순서도 있어요. 사실은 그 주식은 반기별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상반기에 이제 이익 난 걸 팔면 일단 세금을 내고 네. 그 다음에 하반기에 손실 난 거를 팔면 그 해는 어쨌든 세금은 결국은 안 내긴 하는데 통산해서 이왕이면 같은 반기에 이루어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반기에 이익을 낸 거를 팔았으면 네. 상반기에 같이 손실 난 걸 팔아야지. 만약에 하반기에 손실한 걸 팔면 일단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국세청에서 또 이거 쉽게 내주겠어요? 안 내주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이왕이면 같은 반기에 파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꿀팁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네네. 오늘 전해주신 꿀팁으로 저는 해외 주식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